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네, 박진수입니다. 네. 오늘은 12일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개발조회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들이 주가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문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라는 게 이제 주요 키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법률적인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용적률과 항상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제 건폐율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건폐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건폐율은 무엇이냐면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 요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지금 현재 50%로 예시를 해놨는데, 네. 50%면은 400캡에서 200캡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용적률은 네. 지상층에서 건폐율의 법을 지키면서 지상층에 지을 수 있는 총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면 건축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네. 자, 그러면 옆에 예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400제곱미터의 토지에 용적률이 만약에 이제 100%다. 네. 그러면 400캐베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건폐율이 50%야. 그러면 200캐베밖에 한 층 바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100%면은 두 개 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150%면 세 개 층. 세 개층. 200%면 네 개 층. 네 개층.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번에 이제 역세권 복합용도 이쪽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지상층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역세권 주변에 보통 2종, 3종의 토지들이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뭐 다세대나 연립 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2종 내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도심지의 역세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상복합을 말합니다. 네. 뭐 일반 상업지역, 아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지역에 네. 이제 지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네. 공업지역,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우리가 아까 용적률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죠.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50%, 2종에서는 200%, 그 다음에 1종에서는 150%, 준주거지역에서는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공업지역에서는 400%, 일반 공업에서는 200%, 전용공업 200%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좀 거슬러 이제 올라가게 되면 8.4 대책하고 2.4 대책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논의 한번 했었었죠. 네, 그렇죠. 2.4 대책에서 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죠. 그때 네. 2.4 대책에 대해서는 주요 요약은 공공이 주도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은 면적으로 5,000회 이상은 역세권, 중공업, 이 지역에서는 공공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5,000회 이하의 역세권 소규모는 민간인 또는 민간 플러스 공공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5,000회의 역세권 소규모가 현재 8.4 대책에서 도시규제 완화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를 하겠다라는 요 내용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를 이제 그 내용이 700%까지 용적률을 이제 완화해 주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용적률 700% 역세권 개발, 이게 시사저널 5월 10일 날짜에 나온 건데요. 뭐 빛 좋은 개살구 우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늘어난 용적률 50%는 기부 체납을 하고, 네. 그 나머지 이제 50%는 원래 민간이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민간 쪽에 또 50%에 50%, 전체적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는 25%가 민간 임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뭐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분양, 우리가 기존의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50%까지는 용적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00%까지 완화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450%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공공기여를 그러면은 이제 225%를 하게 돼 있고, 네. 민간이 또 225%, 즉 50%를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랬는데 민간 활용하는 부분에 분양을 50%를 할 줄 알았는데, 220%를 온전히 분양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50%는 분양주택, 50% 중에 25%는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겠네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진다기보다 뭐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디벨로퍼나 이제 건설사에서 예상을 했던 어떤 부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난항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그러면 에어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재 250m로 뭐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500m까지 또 완화를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럼 서울시의 역세권 주변, 지금 특히 강북 쪽에 이제 많이 시중이 되어 있죠. 이쪽 분야에 한번 에어리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역세권 주변에 2종, 3종, 뭐 내지는 준주거 이런 지역에 250m를 뭐 원을 둘러봤어요. 그러면은 250m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이 기존. 250m. 네. 기존.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500m로 완화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심지 내에 우리 그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네.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겹치는군요. 겹치는 겹쳐 부분이 보이네요. 있죠. 네. 그 250m일 경우에 이렇고 500m로 예시를 하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500m로 한번 늘려볼까요? 만약에 500m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거의 모든 부분들이 겹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는 500m로 확대를 했을 때의 전철역 주변의 라인은 거의 다 뭐 상업 지역화되는 현상이 있죠.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도시관리 체제가 사대문 아니나 옛날에 이제 노선상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선상업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에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들이 네. 일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가로형, 그러니까 D형의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노선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노선상업지역을 좀 확대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0m 있을 때, 500m 있을 때의 현상이 250m, 500m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개발이 100% 되면 좋겠는데, 아마 개발이 100%이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100%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시관리 이제 계획 차원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현황을 한번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선도사업지 후보지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로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나요? 거의 이게? 강북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만큼 강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이 좀 덜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네, 노후화된 예, 건물도 예. 좀 많고.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북의 역세권 주변에 선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이제 1, 2, 3종 주거 지역하고 중공업 지역에 이제 8사하고 2사 대책에서 좀 특히 2사 대책에서 이제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나 금천 뭐 이런 쪽에
디지털 단지 옆에 이제 중공업 지역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주거 지역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대상 범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박원순 시장 2016년도에 시작됐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이 당시도 1, 2, 3종을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면 상업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약 한 총 75곳에 22,000호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는 뭐 적지 않은 숫자네요.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한 50% 가량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50% 가량은 이제 관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벌어졌던 현상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역세권 이 복합용도 개발 구역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역세권 주변이고요. 승강장으로부터 뭐 350m 이내의 부분이 3종 일대 상업지역과 또는 준주거 지역하고 접해 있으면 접해 있는 지역 용도의 용적률로 상향해 준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250m 이내에 700%까지 완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거를 발표를 하고 역세권 주변의 토지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이 발표가 나가고 나면 지금부터도 아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토지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청년주택 2030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분이 개발을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갔는데, 네. 디벨로퍼나 건설사가 이걸 사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제 논란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토지비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 중에 이제 건축비인데, 일단 토지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 사업성이 결여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책은 좋은데 실행 여부가 또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죠.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립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그 안에서 이제 주택수를 공공주택이나 이제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본 그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네.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2사 대책, 8사 대책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맞물려 연동이 되죠. 자, 오늘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에 더 알차고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